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5일 일요일 지금 현재 오후 9시입니다. 어, 제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달러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달러 가치, 그렇죠? 사실 요즘에 달러가 핫하지 않습니까? 한 1년 반가량의 달러 강세 기간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달러 예금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달러 강세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그래서 좀 관심이 좀 갔나 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제 친구의 뭐 추천 주제죠. 달러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달러라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를 보시는 게 이제 제일 좋습니다. 원 달러 환율 보는 거 아니고 전반적인 달러 강세, 달러 약세, 달러 자체의 어떤 가치를 얘기할 때는 달러 인덱스라는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건 안 하려고 그랬지만 뭐 그래도 달러에 관해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아무 때나 치면 나와요. 달러 인덱스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유로화가 반 이상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유로화가, 그러니까 유로존이 경제가 잘 나가야 달러가 약세가 될 겁니다. 그죠? 뭐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넘어갈게요. 이게 달러 인덱스의 가치고요. 자, 그래서 달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흔한 믿음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믿음들에 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믿음,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 라는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얘기하자면요, 금리 인상 인하하고 달러 인덱스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될 것이다 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증거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은요, 달러 인덱스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 아니다. 금리 인상하고 뭐 금리하고 달러하고 관련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은 이런 걸 보면 되겠죠. 자, 뭐 금리를 올리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오르지 않은 구간. 뭐 예를 들면은 88년에서 89년 금리 인상할 때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뭐 그다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여기 몇몇 사례들 좀 더 보면서 얘기할게요. 93년에서 95년도에 금리 올릴 때도 달러 인덱스는 쭉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물론 금리와 달러가 같이 갔었던 때도 존재하죠. 여기도 봅시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인상할 때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예. 최근에도 살펴봅시다. 자, 최근에도 2016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뭐 2018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이때 당시 보면은 미국이 막상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16년 12월부터 해서 17년 12월까지 1년 동안은 금리는 겁나게 올랐지만 달러는 오히려 약세로 전환이 됐다.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다. 이 구간 보면 보이시죠? 예.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금리 인상 사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중에서 네 번이 금리 인상 기간 중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독특하죠? 금리 인상 과정 중에서 달러 강세가 같이 동반됐던 거는 일단은 지금까지 사례에서 보면 99년에서 2000년 IT 버블이 날 때만 금리 인상이 있을 때 달러가 같이 강세를 보였던 유일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불러올 것이다는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금리 인상이 한참 진행 중일 당시에는, 금리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중간에 잠깐 이렇게 그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구간이 조금씩은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아서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건데, 보통 미국의 경기가 달아오르면은 신흥국 경기는 그 미국 경기가 곱하기 1로 좋아진다고 하면 신흥국 경기는 보통 곱하기 2나 곱하기 3으로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신흥국 경기가 그 순간에 확 좋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미국 경기가 곱하기 1 좋아질 때 신흥국 경기가 곱하기 3 정도로 좋아지면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나타나서 달러가 잠깐 약세가 나오는 구간도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 2016년 한 해가 그랬던 것 같죠. 16년에서 17년 한 해가 그랬죠. 17년 한 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가지는 믿음,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불러온다는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또 몇 가지 하나를 더 볼게요. 그러면은 도대체 달러 인덱스는 어떤 거에 의해서 움직이냐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요겁니다. 정답은 요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였는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따로 캡처를 해놨습니다. 달러 지배의 역사란 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은 요런 차트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뭐 때문에 움직이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 회색 차트가 달러 인덱스고 파란색 차트가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흑자 재정, 미국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정부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요. 미국 정부가 흥청망청하게 채권을 발행하고 세금 감세해주고 막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내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냐, 방만하게 하느냐 아니면 타이트하게 갖고 가느냐가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무슨 욕망을 갖고 있냐면은 요즘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심지어 100년물 채권을 발행해 볼까, 이 기회에 100년물 채권 한번 발행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자금 조달이 쉽다는 얘기고, 아무래도 그 좀 방만하게 적자 재정을 운영할 어떠한 요인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달러는 약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달러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블로그 열었을 때 초창기에 이제 2016년도에 쓴 글인데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가만히 놓고 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제공해주는 이제 최대 범위로 설정해 놓고, 그래서 한 70년도 초반대부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묘한 점이 있어요. 75년에서 85년까지 달러 강세 기간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요게 7년입니다. 자, 그리고 85년부터 해서 95년까지 달러 약세가 나타났어요. 요 기간이 17년. 그리고 공교롭게도 95년부터 2002년까지 달러 강세가 나타났는데 이 기간이 7년. 그리고 2002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달러의 추세가 지속이 됐는데 이 기간이 한 16년 정도 됐다. 어떻습니까? 일정한 주기가 있죠. 달러 강세는 7년, 달러 약세는 한 16년에서 17년 정도의 사이클.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이러한 주기를 갖고 움직였다라는 과거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모르죠. 그래서 솔직히 이 사이클이 계속 더 이대로
계속 갈지 아니면 이 사이클이 뒤틀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은요, 2011년에 달러 인덱스의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2019년이죠? 2019년이면은 2011년 이후로 8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이클이 이번에 깨지지 않고 지속이 된다고 하면 어쩌면은 이미 고점은 나왔을 수 있습니다. 고점은 이제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고점은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저게 달러 인덱스 차트가 저게 좀 별로 안 좋아서 요걸로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더 길게 안 보이나? 자, 아무튼 보시면요, 2011년에 차트가 약간 다르네. 그 제가 본 거는 트레이드 웨이티드 US 달러 인덱스라 해서 이게 그 프레드에서 제공한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게 선물인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물인가 현물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차트가 조금 다르네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이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11년도에 저점이 나왔다고 하면은요, 11년도 여기 자리에 저점이 나왔다고 하면은 11년 지난 지금 7년이랬죠, 보통 약세 기간이. 그리고 나서 귀신같이 2016년에 일단은 고점이 한번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19년이니까 어쩌면은 달러 인덱스의 고점은 뭐 솔직히 더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뭐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솔직히 근데 이거는 뭐 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별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왜 달러가 사이클이 7년, 16년, 17년의 그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 현상의 원인을 모르겠기 때문에, 다만 예전엔 이랬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점이 나왔었고 지금 19년이니까 이미 7년이란 사이클은 지났다. 그렇다면 이제 조만간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 정도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정도로 이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런 거는 맹신하지 않는 걸로. 아무튼 그래서 제 친구가 달러에 관해서 좀 물어봐라, 좀 다뤄줘라. 그래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달러 인덱스의 비밀들에 대해서 좀 풀어봤습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걱정하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갭 하락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갭 하락 많이 나오면은 장중에 그나마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고, 아침에 갭 하락이 생각보다 약했다 그러면 장중에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 정도 생각만 갖고 어쨌든 일요일 저녁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또 내일 또 그 재밌는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